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바이낸스하고 바이빗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둘 다 익숙해지면 이제 뭐 비슷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선물 거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특징이 저기 펀딩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펀딩비. 여기 위에 보시면 중간에 펀딩 카운트다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펀딩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딩비가 뭐냐면 매수하고 매도의 균형을 좀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여기도 있죠. 펀딩비 나옵니다. 역할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뒤에 시간이 카운트다운 돼요. 시간이 8시간 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 하루에 3번 8시간 단위로 8시간 단위니까 시간대로 치면 한 새벽 1시, 오후 5시,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3시간마다 이 펀딩비가 약간 수수료 개념으로 한 번 더 빠져나가요. 이게 뭐냐면 매수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수가 매수 쪽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 펀딩비가 플러스 양수로 표시가 됩니다. 양수로. 그러면 이건 거래소가 수수료를 먹는 개념이 아니고 사용자 간에 이제 수수료를 내는 약간 개념이 내가 레버리지에 대한 약간 이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버리지에 관한 이자 개념. 근데 레버리지를 쓴 거에 대한 이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내 2%만큼 예를 들면 지금 49분 남았고 0.999 1% 0.1% 정도의 펀딩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카운트다운 돼서 1시가 되면 새벽 1시가 되면 지금은 이제 플러스니까 매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매수로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수수료를 나가는데 나는 그럼 내가 매수한 양에서 0.1% 정도가 수수료로 한 번 더 빠져나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매수 포지션 롱이고 숏이죠.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 0.1% 정도만큼을 받는 거예요. 이 펀딩비의 개념은 최대 펀딩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0.375%까지 가능하고요. 375%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펀딩비 기준도 내 현재 내 자산이 아니고 자산에다가 레버리지를 썼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쓴 기준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일 때는 홀딩을 하면 이제 펀딩비도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펀딩비도 잘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펀딩비를 받거나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치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주식이나 뭐 이런 다른 해외 선물 이런 데 없는 개념인데 이제 펀딩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요. 펀딩비를 관계없이 피하려면 이 시간이 딱 됐을 때 정각에 내가 포지션이 없으면 돼요. 포지션이 없으면 펀딩비를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펀딩비는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코인마다 달라요. 코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심리예요, 심리. 현재가 이제 올라가겠다고 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펀딩비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런 개념이고 이렇게 보시면 다른 종목들도 있죠. ETH도 있고 펀딩비가 다 달라요. 얘는 1.249 뭐 이렇게 리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겠죠. 얘는 0.852 다 다르죠. 자, 거래소마다도 다릅니다. 근데 시스템은 같아요. 시스템은 8시간마다 거래되는 건 같은데 똑같죠. 여기도 46분 나왔다고 나오고 펀딩비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역시 거래 종목마다 다르죠. 자, ETH로 가면 펀딩비가 0.1 정도고 뭐 XRP로 가면 얘는 또 0.16%고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래서 이 펀딩비 자체가 8시간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서 매수 우위이거나 매도 우위인 쪽한테 매수가 많으면 매도 쪽으로 주고 매도가 포지션을 많으면 매수 쪽으로 준다. 플러스일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돈을 내는 개념이고 마이너스일 경우는 숏 포지션이 돈을 내는 개념이다. 보통은 롱 포지션이 많아서 이게 보통은 숏 포지션이 많이 받아요. 대부분은 이게 상승장일 때 롱포가 높고 하락장에 오면 숏 포지션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보통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롱 포지션이 계속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숏 포지션이 계속 받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숏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래 수수료 외에 펀딩비라는 개념이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하루 매시간 8시간마다 8시간마다 되면서 하루 3번씩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그때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펀딩비하고 상관이 없다. 플러스면 이제 숏 포지션이 이제 받는 거고 마이너스면 롱 포지션이 받는다. 근데 보통은 롱 포지션이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게 플러스인 경우가 많아요. 매수가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고배율을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배율을 쓸 때는 내 레버리지를 쓴 금액에서 펀딩비가 나가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단타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타를 권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 펀딩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펀딩비도 잘 이해하시고 내 매매에 활용하시면 이게 긍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딩비까지 설명드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더 얘기 드릴 게 더 세세하게 있는데 이제 이 뭐 분석이나 매매하는 팁이나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이나 뭐 그런 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급한 대로 이 정도만 이제 해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큰돈 넣기보다는 소액으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재미는 있습니다. 장점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주식 같은 장 끝나고 뭐 해선하는 분들 해선장도 주말에 쉬잖아요. 근데 이거 주말도 돌아가니까 뭐 그렇게 뭐 부담 없이 재미있게 그냥 한다 생각으로 하면 크게 부담이 없고 생각보다 해보면 재미는 있어요. 근데 뭐 큰돈 넣었다가 잘못해서 뭐 청산 당하면 타격이 크니까 이제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뭐 한 2배, 3배, 한 많아도 5배 이하로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거래를 하면 뭐 나름 재밌고 수익도 쏠쏠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현물 마실 분들은 국내 이제 업비트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선물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